3특검이 드디어 시작된 상황에서 김건희가 구속 전 반응이 떴습니다. 김건희의 메인 스피커인 서정호 변호사는 MBC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윤 전 대통령은 상당히 낙천적이고 건강하다. 재판도 저희가 여쭤보면 이건 100% 무죄, 증인들 말이 안 된다 라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건풍기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상당히 건강도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지금 특검도 조여오고 검찰도 소환하니까 상당히 좀 힘들어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사 압박이나 이런 걸 정치 보복으로 상당히 느끼고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갈 땐 가야죠. 특히 내란 특검도 매우 중요하지만 김건희 특검은 국힘도 초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에 포함된 15개 의혹 가운데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된 대선 경선 여론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이 뇌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서입니다. 대선 경선과 국회의원 보궐선거로 국한된 것처럼 보이지만 특검 성격상 지방선거와 국민의힘 대표 경선 등 사실상 최근 몇 년간 치러진 국민의힘 선거 전반을 들여다볼 공산이 큽니다. 그렇다면 검찰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 현재 대부분의 취재 또는 썰이 거의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는데 오늘 화제가 된 썰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처음 인사를 할 때 민정 법무를 어떻게 하는지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 첫 번째 생각은 민정수석은 신현수 그리고 법무부 장관 조국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그 수장이 되고 민정에서는 검찰을 잘하는 검찰 출신의 신현수를 통해서 검찰 개혁을 이루겠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신현수 카드가 무산됩니다. 왜 무산되지 그때? 김앤장 출신이라는 그 얘기가 있었습니다. 저 대기업을 변호하면서 그 피해자들한테 아픔을 많이 준 게 좀 걸렸는데 그 신현수 카드가 무산되면서 검찰 개혁이 검찰을 잘하는 사람들이 와서 검찰에게 칼질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첫발에 놓쳤다. 초반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 고민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 신현수 씨가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가요. 맞아요. 국정원으로 빠졌어요. 국정원 기조실장 가서 되게 화를 많이 냈어요. 나를 기조실장을 시켜? 이러면서. 그런데 그 정신을 차리고 기조실장 자리를 또 기쁘게 받아들였어요. 김현장 이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가지고 또 내부에서 좀 하다가 또 그래도 정리가 돼서 또 쫓겨났어요 금방. 아니 근데 기조실장 잘하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잘했다니까. 민정수석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오광수. 예, 아니 사실은 저는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인사가 만약에 그렇게 이루어졌다. 네. 신현수 민정수석, 조국 법무부 장관 그렇게 인사가 처음에 세팅이 됐다고 하면 오히려 정말 일이 효율적으로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검찰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와서 검찰 개혁을 할 것이다. 자, 이 오광수 민정수석의 자리는 검사들한테 평가받는 자리 아닙니다. 그리고 좋은 얘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건 어때요? 자, 검찰의 분위기는 어때요 지금? 검찰 분위기요? 너무 좋아. 자, 오광수 얘기를 할게요. 오광수는 중수 이과장을 했고 오광수가 온 거에서는 안도하기도 하지만 오광수에 대한 불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중수 이과장 특수 2부장 하면서 절대 위 사람한테 거슬리거나 자기 의견을 막 주장하던 민정수석이 사람이 우리를 잘 아는 데다가 네. 거스르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광수가 온 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사람, 특별히 저쪽이라고 우리가 개혁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안도하기도 하지만 그게 굉장히 검찰한테는 큰 개혁 동력으로 작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중동에서 제일 놀랍니다. 조선일보에서 오광수를 쓴다고 정말 자기네 사람이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저쪽에 칼잡이를 데려와서 개혁을 한다고? 뭐 네, 이런 그 생각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는 오광수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되나 비난 비판이 안 나와. 없어요. 별로. 그래요? 그러면 안도하는데 한편으로는 불안하겠지. 이게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내가 아침에 또 취재한 건데 법조회사들은 다 오광수 수석을 좋게 평가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은 18개였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픽한 사람이냐? 아니래요. 그 이재명 대통령에게 픽하게 만든 중간 라인이 있는데 있겠지. 그게 누군지 지금 뒤에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거 배신한다든가 뒤통수 칠 염려는 그건 없다. 없다. 검찰을 그건 잘 없다. 아는 사람이 들어가 수순할 거니까 도구로서 잘 봐라. 괜찮다. 아니, 민정수석은
기본적으로 그런 게 불가능한 자리고 뭐랄까 최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일일이 다 적어놓는 거 정도예요. 사정해가지고 오케이. 이름 그러니까 적어놓고 뭐 이래저래 이제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이런 걸 꼼꼼하게 자기 업무 일지에다가 적어놓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거기 써놨어. 사람 성격에 따라서. 밖에서 저희끼리 얘기하면서 나온 그 배우 인물들은 다 안정감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검찰 분위기는 뭐냐면 오광수를 어떻게 받느냐가 아니라 이제 검찰 개혁이 시작될 거 아니에요. 그거 이제 들이닥칠 거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그 분위기. 강력하게 저항한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아, 맞아요. 네, 이건 문제가 있다는 사람도 하나도 없고요. 모이지도 않습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운명을 받아들이고 있구나. 네네네. 자, 윤석열이 저 대통령 후보로 나갔을 때 한동 갔을 때 그때는 좀 환호하고 뭐 했지. 그 다음에 이재명이 되고 나서는요 모이지 않습니다. 그 얘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 짓이잖아. 예, 이제 검찰이 저항할 것이다. 특검을 이렇게 막 3개나 발진시키고 100몇 명 검사 120명.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지도 않아요. 120명에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고 싶어요? 들어가고 싶어 하죠. 다 들어가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예, 오케이. 사람들이 뭐 특검을 거부할 것이다. 검찰을 무력화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검사와의 대화 그런 것도 안 합니다. 이번에는. 네. 아니 그 정도의 에너지가 없어요. 요새 보면 검사들 보면 뭐 뭉쳐서 뭐 저항한다 뭐 아니 기본적으로 무슨 에너지가 있어야 그런 걸 하지. 아니, 지난 3년간 할 만큼 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거 다 했잖아. 아니 그리고 명분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우정 총장이 지난번에 즉시한 거를 포기하면서 거의 다 자포자기 상태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 꼭지를 딴 것 같아요. 네. 검찰 개혁에 마지막 꼭지를 딴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이번에 완벽하게 검찰을 꼭 개혁하길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이 있다면 저는 사법부입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84조를 근거로 재판 중단 이유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돼 있는데 이때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될 것이냐를 두고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 등 법 취지를 고려하면 소추에 재판까지 포함된다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다른 재판부가 이상한 짓을 해서 정부를 흔들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그런 부분에서 법 개정을 통해 완벽하게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조이대를 끌어내리는 것에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반드시 사법 쿠데타에 대한 천벌이 있길 간절하게 바라며 원활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